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나왔는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점차 깨닫게 됐는지 그 계기가 분명히 생각에 어떤 전향이 팍 되는 순간에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남한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한과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시장에 나가게도 중국 옷이 별로야. 한 번 입으면 다 구멍이 나고 장말 나 구멍 나고 이거였잖아요. 근데 중국에 살던 애들 말을 들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중국인 거고 실제 중국은 그렇지 않아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럼 이게 다를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온 애들의 말을 들으니까 거기서 저는 1차적인 거는 저는 깨고 나왔죠. 왜냐면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물음표를 달고 있던 게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줬고 중국을 딱 걸쳐서 중국에 나와서 한국의 국정원에 들어와서 저는 거의 다 사실은 깼어요. 다. 어디서 국정원에서 어떤 영화를 보았습니까? 국정원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고 깬 게 아니라 그 국정원에 들어와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북한에 감옥이 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언니가 영양실조 걸리지 말라고 퐁퐁이 가루에다가 콩가루에다가 물엿을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시간이 되면 169번 약 먹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환 덩어리를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약이라고 하고 저는 그거 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번호를 부르니까 근데 여기는 국정원에 왔는데 뭐 어디 아픕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막 약을 챙겨다가 막 물약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약을 갖다 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정말 난 지금 돈도 없는데 북한은 무상의료제고 뭐 무상교육제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알뜰히 보살피고 그리고 하나원에 왔더니 여자들 다 산부인과를 데려가가지고 네, 이게 다 검진 받게 하고 치과에 가가지고 맞아. 다 치과 이거 치료받게 해주고 그리고 임신해가지고 온 사람들 다 애기 해주고 노인가 따로 청소년들 따로 맞아. 운동하는 애들 따로 종교활동 따로 이걸 보고 저는 와 이게 내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게 죄였구나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내가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또 거기서 태어났을까? 거기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내가 굳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 형제들도 거기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이런 고생 이런 거를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그게 어쩌면 체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쵸. 순간이죠. 그 근데 순간이었던 거. 거기서 지금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김정일, 김정은이 나쁜 것들이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섞고 살아서 온 북한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깨우쳤나요? 나는 그거는 정말 깨우쳤다라기보다 천천히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기가 있었던 게 우리 고난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그 수많은 아사자들이 막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남들이 다 굶어주고 가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가 굳건히 믿고 있는 거. 뭐를? 아니야, 당에서 배고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외화벌이 사업소를 다니면서 집에 TV 무슨 천도 필로 놓고 있었고 그릇 같은 것도 정말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었죠. 엄마가 북한에 처음 외화벌이를 할 때 엄마가 이제 그걸 했었어가지고 좀 집에 재산이나 뭐 이런 거 꽤 있었어. 범랑 냄비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TV도 4대를 쌓아놓고 있었고 왜냐면 엄마 직업이 좋으시네. 그래서 진짜 97년도, 96년도부터 98년도 남들이 다 굶어 나갈 때 우리 집은 결혼식을 2명이나 한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집에 가산을 다 팔아 먹을 때까지도 우리 엄마 아빠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나라에서는 밥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막 김정일이는 막 사탕알이 없어도 청알을 만들어야 된다고 맞아. 하면서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맞아. 있더라도 죽물 먹는데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사탕알 못 먹어도 청알 만들라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러고 있고 살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당일꾼이다 보니까 뇌물 들어온 거 먹다 보니까 선물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막 엄마가 도가니에다 넣었다가 이제 곰팡이 끼니까 막 그걸 밥감에다 쪄가지고 곰팡이 냄새 나는 거 그때 가가지고 막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먹으면서도 엄마 아빠는 당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그때 어린 시절에 이제 가졌던 게 그거죠. 근데 수령님은 제기밥을 저렇게 드시면서 다닌다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죽을 먹으면서도 수령님은 저렇게 다니신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굶어 죽는 거는 알까라는 약간 어린 마음의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에 뭐 끼어들거나 이런 거 못 하는데 어린 마음의 배고픔이니까 이제 느끼는 거지. 나는 그래서 제일 배고팠을 때가 나는 2000년도였어요. 남들은 그때 다 일어설 때였어요. 내가 제일 배고팠을 때는 99년도, 2000년도였어요. 엄마가 은퇴하시고 99, 2000년, 2001년도 요 3년 기간이 우리 집은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남들은 다 일어나고 그때 죽을 놈 죽고 그때 남들 다 일어날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힘든데 정말 바닷가 나가서 그 바다풀을 건져다가 막 죽 끓여 먹고
먹고 저희는 나가가지고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막 과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명천에 나가가지고 내다 팔아가지고 달래를 떼다가 팔면 그거 가지고 국수 막 300g, 500g 사다가 4-5개 해가지고 죽 끓여가지고 국수죽. 먹고, 예, 국수죽 끓여 먹고. 그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죽 끓여 먹으면서도 엄마는 막 그렇게 미련을 걸고 있는데 나는 그때 엄마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수령에 대한 이런 미련을 못 버리고 자식보다도 수령에 대해서 더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할까?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그때 그냥 이럴까? 좀 했어. 그런 생각을 한 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뭔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야 이거 체제가 나쁜 체제다.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애라고 완벽하게 깨달았던 것은 당연히 한국 와서겠죠. 그건 체제 자체가 잘못된 우리가 속고 살았다고 한 거는 감옥 들어가서 했던 거고 감옥 들어가서 탈북민들 실제 잡혀 나온 사람들을 만나서 속고 살았다 잘못됐다라고 한 거는 감옥에서였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가 잘못됐고 우리가 저 체제 자체가 김일성 체제 자체부터가 잘못됐고 저 나라 자체가 문제화가 되어 있고 북한 주민들 자체를 뭔가 지금 속고 살아가고 있고 저걸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가진 거는 남한에 와서였고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였던 맞아.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면서 그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금방 와서 직장이라거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몰라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좀 미련 같은 게 있고 아직 좀 있어요. 정신없는 소리 하더라고요. 아직 그럴 있어요. 때면 너무 좀 답답하고 저도 그런 고구마 생각해요.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게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모르면 이렇게밖에 볼 수 없구나. 그래서 아는 지식이 그만큼 광명이고 알아야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저도 지금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시청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게 탈북민들 자체가 살아온 지역과 살아온 인생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하는 말들도 다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지금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들에 따라서도 갖고 있는 인식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북한에서 살았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산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졌다? 달라요.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한국에 와서도 해야 돼요. 맞아. 내 말했잖아. 내가 사회주의 사회 북한에 살았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뭐예요? 공산주의 뭐예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주의가 뭔지 북한에서 그게 뭔지를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고 내가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알았던 게 뭔지 인권이 뭔지조차도 몰랐던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야 북한에서 이랬는데 너 뭐하러? 라고 하면 같은 탈북민끼리지만 얘기가 안 돼요. 얘기 안 되고 얘기 안 돼요.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서 살았던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를 훨씬 더 모르는 사실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때 보면 정말 주변에서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또 너무 동 떨어지고 우리가 북한에다 뭐 지원했을 때 야 그거 다 보내주면 다 거기 우리 북한 우리 형제들이 먹는데 왜 그거 반대하니 이런 개무소리 같은 소리만 하고 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런 얘기할 때면 그러면 이모는 그거 보내주면 북한에서 사람들이 받아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쌀 받아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먹던 먹겠지. 그거 다 탈북자들이 지 형제들한테 주는데 무슨 폭을 해야 된다는지 폭탄을 퍼부어야 된다는지 쌀 주지 말아야 된다는지 야 정신 차려라 네 엄마가 먹는 쌀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먹어도 먹긴 먹는 건 맞겠죠. 당연히 누가 먹어도 먹긴 먹는 건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고 그게 과연 누가 먹느냐인데 그게 과연 우리 부모 입에 어느 만큼 한 알이라도 들어가느냐의 문제고 물론 시장 경제적인 면에서 풀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누구의 손에 어느 만큼 가느냐의 문제지 당연히 북한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손에 정말 한 알이라도 들어갈까? 북한 정권을 지키는 군인이나 수장들의 입에 들어간다는 당연히 거죠. 들어가죠. 그게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우리의 그딴 자본이 들어가서 체제 공고히 하는데 힘을 보태준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그래서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권력층들은 체제 변화나 아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도 실제 존재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체제가 어떻게 되든 지금 본인들이 살아가는 것에 안주하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이지 아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어떻게 되든지 통일이 되든 말든 관심조차도 없어요. 내가 잘 살아가고 내가 편하면 일단 여기서 안주. 이게 답인데 그 사람들과 뭔 대답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도움을 줘봤자 가지를 못하는데 다치를 못하는데 강연하면서 저 학교에 가서 조금 인상 깊게 봤던 학교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은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 학교에 처음 강의 가서 제일 놀랐던 게 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제일 놀랐어요.
학생들이 하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놀랐고 외부 강사든 학교 교내 강사든 선생님이든 딱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앉아서 그것도 화장을 하고 있다? 맞아. 와. 책상 위에다 두 다리를 딱 이렇게 올려놓고 까치다리를 딱 하고 무릎 딴 데 딱 올려놓고 화장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또 한 소리 해야지. 뭐라고 했죠, 제 성격에.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북한에서 강의를 한 지 얼마 안 왔으니까. 됐고 다리 내려놔. 어. 이게 어디다 대고 이 북한식 있잖아요. 어디다 대고 이제 다리 올려놓고 다리 꼬집어 내려놓고 뒤에 가서 벌 서 있고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됐고 선생님이 막 얘기하는데 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싫어요. 가기 싫어요. 쟤 보내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용납이 안 되지. 북한에서는 선생님이 아무리 하기 싫은 거 하려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끝인 건데. 나 그거 너무 놀랐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거는 학교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흙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깨끗한 어떤 실내 환경과 먼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한다는 건데 생소한 문화긴 하죠. 네, 좀 놀랐어요. 왜냐면 항상 학생은 정자로 앉아야 되고 선생님으로 딱 정자를 해야 되고 학교 안에서 예절 바른 교복과 신발도 깨끗이 신고 다니고 항상 탕탕탕 발을 털고 우리 그 정문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발 털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탕탕탕 털고 올라면 올랐지 슬리퍼를 찔찔찔찔찔 끌고 다니고 막 슬리퍼가 막 얘네들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네. 교실에서.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편으로 저는 초등학교에 강연 갔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좋은 가방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가방 자리 이렇게 어떤 데는 뒤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애들도 있는데 그 비싼 가방이 아이들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바닥에 그 먼지에 막 굴러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 가방 하나하나의 가격을 아는 이상 가방을 보면서 되게 와 한국은 정말 부자 나라다. 애를 또 키우시니까. 한국은 정말 부자 나라다. 저렇게 좋은 가방 부모들이 정말 정성껏 비싸게 한 10만 원씩 하잖아. 하나씩 다 메워가지고 학교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 가방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가방이 세상 별로 예쁜 게 다 있더라고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대학교 올라갈 때도 비닐 가방 교복처럼 내주는 비닐 가방이 있는데 그냥 덮개 덮인 가방이고 정말 질이 안 좋아요. 예쁜 가방 찾아볼 수도 없었고 제가 다닐 때는 그 학교 아이들도 다 비닐 책 가방을 들고 다녔던 시절이 우리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가방을 보면서 한국 애들의 멋스러움과 가방에서도 어떤 통일성이 보장되지 않고 개개인의 어떤 개성을 존중해준다는 생각을 전 첫 번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물 음수대가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애들이 개별 물통을 가지고 다 다니면서 물병을 걸고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런 걸 허용해 준다는 게 개인 위생을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물병을 가지고 온다는 게 생소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보게 되면 한국에 와서 개인 위생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개인 집들에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주부다 보니까 음식 문화에서 보게 되면 되게 좀 청결을 많이 신경 써. 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좋았던 음식 중에 하나가 그 흔한 저는 라면이었어요. 네. 왜냐면 북한에서 라면을 먹어보긴 했는데 중국식 이제 라면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라면을 먹어볼 때 이제 오빠가 이제 사다 준 라면이 처음이었는데 저는 라면을 먹게 되면 소스를 조금 넣고 이제 라면 이제 맛본 게 처음이었고 우리 엄마가 그 라면을 먹게 되면 그 라면 소스를 몰래 숨겼다가 명절날이면 그 반찬 그 소스 그 반찬 할 때마다 라면 소스가 모든 반찬에 다 들어가요. 막 콩나물 반찬에 조금 들어가고 감자 반찬에 조금 들어가고 고사리 반찬에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와서는 이제 안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중국이 이제 흑룡강성 이쪽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라면 이렇게 막 저기 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국정원 하나원에서는 이제 라면을 크게 못 먹잖아요. 근데 한국에 딱 나오자마자 이제 라면 그 신라면 신라면을 이렇게 해서 딱 김치해가지고 먹는데 와 정말 물론 이제 고기도 먹고 싶기도 했고 별의별 거 했는데 그 한국에 와서 그 라면을 먹는데 북한에서 먹던 그 국수 무슨 밀국수 농마국수 막 이런 맛이 안 나고 라면이 정말 진짜 기똥차게 맛있는 거예요. 매콤한 맛 좋아. 맵고 쫄깃한데 그 안에 막 고기도 아니고 야채도 아닌 그 맛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부감 없는 맛이었어요. 네,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게 고기를 북한에서부터 안 먹었거든요. 이게 떼살, 우린 떼살떼살한데 여기는 이제 우리 살코기, 이게 비계덩어리 잘 안 먹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해먹는 것 중에 그 지금도 저는 그래서 잘 해먹어요. 명절이면 해먹는데 갈비찜. 북한에서는 그렇게 안 해먹잖아요. 북한에서는 기껏 해먹었다는 게 뭐 된장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좀 해가지고 새 사슬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는 불고기라고 해가지고 석쇠인가 그게? 예, 쇠사슬 망에다가 우리 된장에다가 북한에서는 저희 집에서랑은 소고기를 삶아서 파에다 간장 이렇게 무쳐 먹는 게 다이잖아요. 국 끓여 먹고 요리의 어떤 가짓수가 다양하지도 않고 다채롭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무슨 불고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 갈비찜 소갈비든 돼지갈비든 그 갈비찜 못 먹어봤지 난 북한에서 갈비찜. 네, 그런
그런 건 못 먹어. 양념에 퍽 재웠다가 확 찌어가지고 버섯하고 질기지도 않고 당근 딱 뜯으면 하게 되면 홀라당 빠져가지고 먹는데 그 고기가 안에서 막 이렇게 녹아 내려가고 소고기든 돼지갈비든 녹아 내려가고 그리고 아우 군침 돈다. 그 또 폭립, 갈비, 이렇게 등갈비 짝짝짝짝 갈라져 있는 이렇게 거 등갈비 맞아. 차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양념 착 발라가지고 하게 되면 그 갈비 뜯어가지고 쭉 팔게 되면 쭉 빠져 깔끔하게 먹을 수 나오잖아요. 있는 그것도 거. 숯불에 구워 나오는데 여기는 또 맛도 뭐 갈릭 뭐 마늘 맛이 나오고 맞아. 바베큐 맛이 나오고 막 이런 그 양념 맛마다 그 고기 부위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양념마다 골라 먹는 맛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한국에 와서 나 고기를 그래서 먹기 시작한 게 지금 아주 고기 사냥꾼이 됐잖아. 고기 킬러가 된 거예요. 네, 소고기 누린내 난다고 하는데 아니야. 소고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살치살. 맞아. 너무 맛있고 갈비살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소고기도? 나는 갈매기살이 갈매기살. 갈매기살이 갈매기 잡아가지고 나도 갈매기인 줄 알았어요. 나 곰 잡아가지고 국 끓인 게 곰탕인 줄 알았어. 나 감자탕. 감자탕이 그 감자탕인 줄 알았거든요. 감자만 근데 넣어서 탕을 끓인 줄 감자탕에 알았어. 감자가 들어가서 또 감자였는데 고기가 나와서 감자인 줄 알았는데 그 감자가 아니라면서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 고기 뼈 안에 있는 그 뼈의 그 이름이 감자래요. 아 진짜? 그래서 뼈의 그 이름이 그게 감자여서 그게서 감자탕이래요. 나 이거 처음 아네요. 난 그게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인 줄 알았네. 아니래요. 고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배에 있었어가지고 아는데 고기 들여서 맨날 고기 배 따고 맨날 낙지 말리고 막 이래서 알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생선도 제가 직접 손질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회하게 되면 그냥 배에 나가게 되면 선장에서 이제 따가지고 고추장을 식초 넣고 된장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식초 넣고 고춧가루 넣고 파 있으면 파 조금 넣고 막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맞아. 해먹잖아요. 버무리네. 오징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징어도 우리는 북한에서 회는 오징어든 멸치는 대부분이 통째로 먹어요. 멸치는 잡자마자 죽거든요. 멸치는 이제 바닥으로 확 쓸어 나올 때 이제 바켓 같은 거 이렇게 쓸어 남을 때가 있잖아요. 멸치는 거의 통째로 먹지 않으면 그 오징어 회랑 다른 회들도 잡게 되면 썰어가지고 오징어도 썰어가지고 북한은 초장 이런 게 따로 없잖아요. 초장을 만들고 된장에다가 식초를 놔요. 맞아. 식초를 넣고 거기다 고춧가루를 넣고 그리고 파 있으면 파 조금 넣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새콤 해가지고 거기다가 쭈물쭈물 버무려서 막 이렇게 주물럭을 만든 게 회거든요. 그게 좀 들어가면 오이 하고 그게 회인데 여기 와서 횟집에 가서 딱 회를 갔는데 진짜 날고기가 나오는 맞아. 거예요. 근데 나 이게 기다렸어요. 빨리 먹으래요. 아니 회를 준다면서요. 이게 회라는 건데 여기는 그냥 진짜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맞다. 그쵸? 회가 다른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엄마가 오징어 회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래 나는 항상 여기 회가 이게 아닌데 우리는 북한인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걸 회 무침으로 나오는 게 회 무침이고 여기는 회가 진짜 말 그대로 생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그치. 근데 북한은 그런 잡아서 언제 와요? 다 죽어서 왜냐면 오는데. 다 죽어서 오니까 생선도 떨어지니까 그런 게 먹을 수 없잖아요. 없지. 근데 그나마 이제 북한의 선상에서는 이제 잡아서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그나마 먹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선상에서 이제 초장을 이제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먹지. 그런 회는 못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참 물고기나 놀라워요. 생선에서 콩콩한 냄새 나면 생선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런 맛에 먹는 거. 그쵸. 한국은 그렇게 하면 썩었다 갖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면수도 콩콩한 이면수를 먹잖아요. 근데 그래. 여기는 그냥 막 계속 북한식 콩콩한 이면수를 먹어도 먹잖아요. 맞아.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착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보연 씨와 함께 또 영상을 이렇게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예,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없고요. 저 이제 유튜브라는 것에 이제 몇 번 안 나와가지고 오늘 언니 방송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탈북민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방송들이 있는데 언니 방송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심야연 TV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도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시청해주셔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